안녕하세요. 커리언바디입니다. 2021년 7월 28일 텍사스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큰 뉴스가 되고 있는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관해서 정확히 얼마나 늘어났는지, 사망자 수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시청자분께서 제공해준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에서 재직 증명이랑 비즈니스 증명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문서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증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편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편지로 받은 메일이나 웹페이지에서 받은 온라인 인박스를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 날짜 코비드-19 확진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코비드 확진자 수치가 10,000명을 넘어버렸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1000명대 수치였는데요. 확진자 수가 폭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비드-19으로 의심이 가는 프로버블 케이스는 2,811명이 되겠고요. 이를 사망자 수치 역시 10배가 늘은 5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라스, 오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 아마릴로, 러벅 등의 큰 도시와 카운티 위주, 그리고 멕시코와 국경에 해당하는 이러한 카운티들에서 특별히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말부터 해서 2021년 초에 1일 확진자 수치가 가장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25,000명을 넘어서 27,000명까지도 1일 확진자 숫자가 나타났는데요. 백신이 공급되고 나서부터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한동안 1000명대 숫자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7월달이 넘어서면서부터 변이종으로 인해서 그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7월 28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10,000명 수치를 넘어버렸습니다. 현재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심상치 않고 병원에서도 코비드-19 환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초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자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치 역시 올해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하루에 10명, 15명, 그리고 10명 이하로 나오는 수치가 집계되기도 하였는데요. 다시 50명의 수치를 기록하면서부터 다시 사망자 수치 역시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치는요, 확진자 수치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자 수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올해 1월 달로서 1월 9일에 370명, 그리고 1월 17일에 380명 가까이의 많은 사망자 수가 나타났었습니다. 텍사스 트리뷴.org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2월로부터 거의 9,000여 명 가까이의 코비드-19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정확한 수치로는 8,787명이 코비드-19 관련하여서 사망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단지 43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사망자 중에 비접종자가 99.5%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43명 중에서도 32명, 즉 75%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른 질병, 즉 당뇨와 고혈압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43명 중 40명이 60세 이상이었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텍사스의 접종률이 5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7월 말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몇 주만 있으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될 그러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텍사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우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CDC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많이 퍼지고 있고요. 백신을 맞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뀐 상태이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혹시 또 가이드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정부와 학교의 방침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남겨졌으니까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씌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직장에 재직을 하였거나 혹은 자영업으로서 PUA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시청자분께서 본인께서 받으신 TWC의 레터를 흔쾌히 공유를 해 주신 것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 즉 PUA가 되겠죠. 자영업자들이나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되겠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최근입니다. 2021년 6월 18일 날짜로 편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편지의 제목은 Notice to Provide Proof of Employment. Employment는 일을 했다, 재직을 하였다는 것이니까요. 즉 재직 증명이 되겠고요.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영업, 비즈니스를 증명하라는 그러한 레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실제 내용을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18일에 클레임을 하였고요. 따라서 2019년에 일했던 기록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날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클레임을 파일링한 날짜까지, 즉 2020년 4월 18일까지의 근무를 했던 기록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한 증거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일한 기록이랑 자영업을 한 증거는 이 모든 날짜를 다 커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받은 체크를 증거로 쓴다고 했을 때 1년 넘게 되는 모든 체크를 다 제공할 필요는 없겠고요. 정확한 답은 없지만 증거가 될 만한 정도의 양만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건 역시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 편지 노리스를 받은 후에 90일 이내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편지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8일에 편지가 프린트돼서 왔으니까요. 그로부터 90일 뒤인 3달 뒤인 2021년 9월 16일까지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요, 3달 가까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모으실 기간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받으신 실업급여가 작년 것이고 벌써 1년 넘게 지났으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겠지 하고 혹시라도 편지를 버리셨거나 온라인 인박스에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하시면요,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로그인을 하셔서 레터를 받으시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요, You will have to repay, 즉 여러분께서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되돌려 주셔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이런 것을 증명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빨리빨리 제공을 하여서 꺼림칙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직 증명이랑 자영업 증명 등을 하셔서 어떻게 이 증거를 제출을 하냐면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웹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셔서 문서를 첨부하여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나온 웹페이지를 가셔서 DUA Proof of Employment를 체크하셔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컴퓨터 파일을 첨부를 하여서 보내면 되겠고요.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신 것이 편하신 분들은 편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팩스를 이용하셔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뒤편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문서를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Proof of Employment가 되겠습니다. Employment는 이제 일반 직원 신분, Employee가 되겠으니까요. 회사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시면서 직원 신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페이첵이라고 그러죠. 이제 책 스터브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프린트를 하셔서 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것을, 그동안 받은 것을 모두 다 제공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를 증명하라 그러면은 2달 걸러서 하나 하여서 6개 정도의 페이첵을 제공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달별로 하나씩을 프린트를 하셔서 12개 정도를 제공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어닝 스테이트먼트나 리브 스테이트먼트, 즉 직장에서 일을 했다는 재직 증명이나 소득 증명서 같은 것을 뗄 수 있으면은 이런 것 역시 증명으로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뱅크 레코드, 즉 은행에 계속해서 페이첵이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는 것을 프린트하여서 제공할 수 있으면은 이것 역시 인플로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금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첵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이랑 캐시로 받아서 여러분의 은행에 디파짓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 기록을 프린트를 하셔서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였고 페이를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였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W2나 1099 그리고 세금 보고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폼들, 예를 들어서 1040 CFSA 폼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편지에 나온 그 날짜 기간 동안에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서 온라인으로 증명을 하면은요, 큰 무리 없이 패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프루프 오브 셀프 임플로이먼트, 즉 자영업 증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바로는요, 보통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은요, 일한 기간을 확인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문서를 특별히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EIN 넘버, Employer Identification 넘버를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비즈니스 라이센스 문서가 있으면 이 역시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플로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세금 보고한 기록 등이 있으면 1040 폼에서도 스케줄 CFSE 등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이용을 한 리시프트, 즉 영수증이랑 인보이스 등이 있으면요, 역시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드 에피데빗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증서, 증명서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자영업을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명서와 내용이 있고요. 역시 사인을 받으시면은 증거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비즈니스 이름으로 열은 뱅크 계정에서 스테이트먼트, 명세서를 떼므로써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일을 했었다를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스펙티브 임플로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실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역시 실업급여가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채용 예정자 혹은 구직 예정자였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요, 고용주의 오퍼레터를 가지고 계시면 이것을 증거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2020년 4월 달에 고용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고용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오퍼레터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비즈니스나 회사의 인사과 등에서 역시 공증서, 증명서를 떼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러한 회사이고 이러한 이름 상호를 가지고 있고 연락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었다가 역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용을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증명서를 이용하시면 역시 자료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용 예정자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즉 자영업을 하시기로 하였다가 역시 팬데믹 때문에 비즈니스 오픈을 마저 다 못하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 타이틀이나 비즈니스 증명서 등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로 하였고 역시 렌트까지 하였는데 100% 오픈을 못하고 비즈니스를 닫게 되었다. 렌트 계약서랑 비즈니스 오픈 서명서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준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론을 오픈한 기록 등이 있으면 이것을 증거로 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영수증이랑 세금 기록, 비즈니스랑 상호 등록을 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열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모인 각종 자료들을 TWC에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에 나온 대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웹페이지로 가고요. 제가 유튜브 아래 링크에도 역시 이 웹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오셔서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요. 우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넘버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전화번호 역시 적어주시고요. 다음이 타입 오브 서브미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편지에 보면은요. 프루프 오브 임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한 증명이 되니까요.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받으신 편지에 다른 옵션을 선택하라고 나왔으면요. 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각종 자료들을 여기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것들은 PDF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JPG, JPEG, TFF, PNG 등의 그림 파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을 컴퓨터에 가지고 계시면요. 브라우즈 투 어태치 파일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께서 각종 자료들을 선택을 하신 이러한 자료들을 선택을 하셔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첨부를 하신 다음에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서브밋 버튼은 가장 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웹페이지를 위쪽으로 올려서요. 가장 위에 보이시는 서브밋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트래킹 넘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번호들을 잘 적어 두시면 좋겠고요.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은요. 역시 여러분께서 받은 그 편지에 있는 대로 직접 편지로 우편을 보내셔도 되고요. 팩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잘 정리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뉴스 브리핑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컴퓨터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프로세스가 빠르다고 하니까요. 컴퓨터를 이용하셔서 자료를 보내실 수 있으면은 이 웹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텍사스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숫자에 관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재직 증명, 자영업 증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준비를 하여서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